2016년 2회 기출문제 이어서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되먹임 제어계에서 제어 대상에 가는 입력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제어 대상에 가는 입력, 조작량이라고 하죠. 조작량.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이 주는 양을 조작량이라고 합니다. 제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대상의 양을 뜻하고요.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어량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외적 입력을 외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값과 다르게 제어량을 변화시키는 요소로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외란을 줄이는 것이 목표치에 가깝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 대상에 가는 입력, 조작량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PLC에서 CPU부의 그 내부 구성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 CPU부에는 그 컴퓨터와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연산부 그리고 카운터, 타이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리밋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액추에이터의 기계적 움직임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스위치입니다. 보통 그 실린더가 있으면 그 실린더의 그 전진과 후진을 알게 해주는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센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4번 리밋 스위치가 되겠고요. 33번입니다. 선반을 이용해서 지름 40mm의 환봉을 1500rpm의 회전수로 가공했을 때 전사속도는 약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요. 전사속도 구하는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여기서 지름이 40mm라고 했으므로 40mm 곱하기 파이 곱하기 1500rpm을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188.5m/min가 나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기호에 대한 논리 회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엔드 회로죠. 엔드 회로. 그리고 이 부분 동그라미 쳐진 부분은 낫이 되겠습니다. 낫. 이것은 엔드 플러스 낫 회로. 이것은 난드가 되겠죠. 난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사람의 팔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팔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어깨와 팔, 그 팔꿈치 있죠. 팔꿈치 관절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직선팔로 이루어져 있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 가장 인간의 팔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P2P 로봇은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로서 그 점과 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점의 위치만 제어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직교 좌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수직인 X, Y, Z축으로 구성된 3개 슬라이드 구성되고 이 좌표계의 영역 내에서 동작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수평 다관절은 수평으로 빠르게 선회하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죠. 35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6번입니다. 생성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그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제어 관리함으로써 생산 활동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시스템. 통합적으로 제어 관리한다고 했으므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CIM입니다. 컴퓨터로 Integrated Manufacturing 가공 공정을 통합 관리 시스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FMS라고 하는 것은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유연 생산 시스템이죠. 시스템. LCA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친 그 투입물과 산출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 영향을 정성적 정량적 평가로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 CIM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설명의 로봇 제어 방식. 직각 좌표 상에서 두 축을 동시에 제어할 때 두 축이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움직이는 궤적을 원위되도록 제어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원이 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므로 시계 방향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그 원호 보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아래 설명하는 제어 시스템. 이 제어 방식은 요구되는 그 입력 조건이 만족되면 그에 상응하는 출력 신호가 발생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입력과 출력이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제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메모리가 그 없는, 그리고 분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한 제어로서 파일럿 제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메모리 제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호가 그 입력이 되어서요. 입력이죠. 입력되어서 출력 신호가 발생 후에 입력 신호가 없어져도 그때 출력을 이제 기억하는, 유지하는 그런 제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제어 중에 목표값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프로그램을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실행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공장 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생산을 운반하는 무인 운반차의 약어. 오토 메이트 가이디드 비하이클. 무인 운반 자동차 AGV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CIM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관리 시스템이죠. 통합관리 시스템. FMS라고 하는 것은 유연생산 시스템이죠. 유연생산 시스템. 40번입니다.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등 기계적 또는 정기적인 양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로 그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은 프로세서 제어에서 하는 그 온도, 압력, 습도 등과 달리 자동 제어 조정이라는 제어에서 제어를 합니다. 전압, 전류, 회전 속도, 토크, 이런 것들은 자동 조정에서 제어를 하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서버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나 각도를 제어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1번입니다. 다음 중 릴레이 시퀀스도를 직접 표시할 수 있는 PLC 프로그램 언어. 시퀀스도를 직접 표시할 수 있는, 보통 PLC 언어로는 이 레더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렇게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코일, 출력, 이런 식으로 사다리 모양으로 작성하는 것이 레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시퀀스도를 직접 표시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IL과 ST는 문자식이고요. 문자식 언어. LD와 FBD는 도형식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3요소가 아닌 것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3요소는 그 센서, 프로세서, 액추에이터로 볼 수 있고요. 5요소로 넓히게 되면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추가하면 됩니다. 3요소가 아닌 것이라고 했으므로 네트워크가 이제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제어 시스템의 분류 방법 중에 제어 정보 표시 형태에 의한 분류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 제어 정보 표시 형태에 의한 분류 방법은 아날로그, 디지털, 이진 제어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날로그 제어, 이진 제어가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다음 중 저투자성 자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저투자성 자동화 LCA는요, 로우 코스트 오토메이션입니다. 작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저투자성 자동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꼭 필요한 기능만을 자동화해야겠죠. 저비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고 스스로 자동화 장치를 설계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겠죠. 저비용, 저투자성 자동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외부 업체보다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야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피드백 제어에서 꼭 있어야 할 장치는, 피드백 제어에서는 꼭 그 비교할 수 있는 비교부가 있어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이게 목표값과 지금 현재 값을 비교를 해서 목표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면 다시 조절을 해주는 조절부도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입력과 출력 비교한 장치인 비교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6번입니다. 피드백 제어의 특징으로 틀린 것. 피드백 제어에서는요, 목표값과 제어량을 값을 비교해야 일치하도록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제어. 45번의 문제 해설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징으로 틀린 것을 보면 제어가 다소 복잡해지고요. 제어의 특성이 나빠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어의 특성이 좋아지도록 비교를 해서 목표값에 근접한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회로의 종류 중에 외부 신호 접점이 닫혀있는 동안 타이머가 접점의 개폐를 반복하는 회로로서 교통 신호기 일정의 동작을 반복하는 장치에 이용하는 회로. 이것은 개폐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전멸 작용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답은 2번 플리커 회로가 되겠습니다. 플리커 회로. 인터록 회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안전 회로로 사용이 되고요. 플립플로 회로 같은 경우에는 1 또는 0과 같이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항상 그에 대응하는 출력을 발생하게 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입력이 주어질 때까지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로 회로는 보통 그 리셋 셋, 그러니까 RS, 그다음 RS 회로에서 그 리셋 신호와 그 셋 신호가 1일 경우를 정의한 그 JK 플립플롭, 그다음에 토글 T 플립플롭, 그다음에 D 플립플롭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8번입니다. 그 온도 센서가 아닌 것은 NTC는 서미스터 종류 중에 하나로서 그 저항이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그 저항과 온도가 그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특성 그 서미스터가 되겠습니다. RTD라고 하는 것은 치곤 저항체죠. 치곤 저항체. 저항과 온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서미스터에는 NTC와 PTC, CTR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항이 변함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온도 센서 모두 다 1, 2, 3번은 모두 온도 센서가 되고요. 포텐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위차계로 사용이 됩니다. 전위차계. 각도를 조정을 하게 되면 저항이 바뀌어서 가변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압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도 센서가 아닌 것은 4번 포텐쇼미터가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논리식 F는 A와 B의 논리고, 그리고 C와 논리합, 그리고 곱하기 A를 간단히 변환한 것. 이것은 드물간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A, B 플러스 A, C로 바꿀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A, B 플러스 C로 변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칙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번입니다. 기계적 접점이며 접촉식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 접촉식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광전 스위치는 비접촉이고요. 근접 스위치, 센서 스위치도 비접촉입니다. 리밋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의 변이를 나타내주는, 전진인지 후진인지 나타내주는 접촉식
센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그 다음 불대수 중 틀린 것. 1 플러스 a는 1이 되겠죠. 그 1, a와 1의 논리 곱은 a가 되겠죠. 그리고 0과 a의 논리 곱은 1이 아니라 0이 되겠습니다. a와 a의 논리 곱은 자기 자신 a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접점의 기호의 명칭. 이 기호의 명칭은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조작 스위치 잔류 접점이 이 기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3번이 되겠고요. 한시 동작 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세모로. 53번입니다. 다음 중 이진 제어계와 관계가 없는 것. 이진 제어계. 보통 이진 제어계는 디지털 제어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온오프와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0 아니면 1, 이위치 제어, 온오프 제어, 실린더의 전진 아니면 후진.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제어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 제어는 정량 제어, 정량 제어. 나머지 이위치 제어나 온오프 제어 이런 것들은 정성적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그 전자계전기의 코일에 직렬 또는 병렬로서 그 정류기를 접촉시켜서 그 순방향과 역방향의 저항 특성을 이용해서 코일에 가해지는 특성에 따라서 그 전자계전기가 동작 또는 동작하는 회로를 유국 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반도체 소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역방향을 저지시키는 그 공압에 사용되는 그 체크밸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전기전자에서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그 반대쪽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이오드의 반도체 소자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증폭 역할을 해주는 거죠. 55번입니다. 전자 접촉기 여자 상태에서의 그 이상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작 회로의 전압이 너무 높으면 흡인력 과다에 따른 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상음이 나는 것은 전자 접촉기 개폐가, 그러니까 빨리 열렸다가 빨리 닫혔다가 하거나 단선된 경우, 그리고 접촉부에 이물질이 생겼을 경우에 소음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너무 높다고 해서 울림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이 코일의 울림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찌꺼기나 이게 그러니까 이물질이 혼입됐거나 전자에서 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력의 맥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쉐이딩 코일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코일이 단선되면 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상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스위치 PBS1을 동작시키면 아래 A 접점의 동작, PBS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릴레이가 전원에 온 되면서 이 릴레이 접점들이 A 접점은 닫히게 되겠죠. B 접점은 열리고 A 접점이라고 있으면 닫히게 됩니다. 이것은 닫힌다, 폐로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닫힌다는 뜻이 전기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개로 열리는 뜻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PBS를 누르면 릴레이 전원이 온 돼서 릴레이 접점이 닫히면서 램프를 켜게 만듭니다. 다음 4번이 되겠고요. 57번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그 니모닉 표현 방식의 프로그램을 표현한 것으로 틀린 것. 니모닉 표현 방식은 이렇게 스타트 I1,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스타트 I1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 M2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 회로이기 때문에 엔드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A 접점이 아니고 B 접점이기 때문에 엔드 M2가 아니라 엔드 낫이죠. 엔드 낫 M2가 되겠네요. 오어 낫 M1은 그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어고요. 그 B 접점이기 때문에 오어 낫 M1이 맞습니다. 4번 엔드 낫 I2는 I2도 B 접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엔드 낫 I2가 되겠습니다. 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58번입니다. 아래 그림은 11핀 전자계전기의 핀의 배치도입니다. 다음 중 A접점의 수 그리고 B접점의 수를 바르게 표시한 것. 우선 A접점과 B접점이 있으려면 공통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접점을 찾아보면 여기 1번과 4번, 5번이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1번과 5번은 붙어있으므로 B접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A접점은 1번과 4번 그리고 11번 공통접점에서는 A접점이 9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9번과 11번 이렇게 되고 여기 이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은 공통접점이 3번입니다. 그 3번과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 A접점 3번과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접점은 이렇게 3개가 되고 나머지 B접점들은 3번과 7번 그리고 8번과 11번 그리고 B접점은 연결되는 부분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각각 3개씩 있네요. 그래서 3A, 3B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중 시퀀스 제어용 부품이 아닌 것. 시퀀스 제어용으로는 변압기, 이것은 전력 설비죠. 설비로 봅니다. 전자계전기, 릴레이죠. 전자접촉기, 그리고 푸시버튼 스위치 모두 시퀀스 제어용 부품으로 봅니다. 다음에 1번이 되겠고요. 60번입니다. 데이터 송수신 시에 그 에러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 이것은 페리티 체크라고 합니다. 페리티 체크. 오류 에러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6년 2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